지금 보시는 이곳 지하저수죠. 물기가 가득한 이곳을 그냥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이렇게 시작했다가 공사비가 10배 추가됩니다. 지하저수조는 특성상 마른 상태인 경우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항상 물이 담겨 있거나 젖어 있는 상태가 정상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상태에서 그냥 시공한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또는 잠시 동안은 붙어 있고 제대로 시공된 것 같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녹거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에 묻어나고 오염물질들이 물을 오염시키게 되죠. 이렇게 되면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것을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 비용은 기존보다 훨씬 높은 비용이 책정되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오염된 물을 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제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하저수조는 좋은 자재를 쓰면 해결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애초에 습기가 있다는 전제로 우리 가족이 쓴다는 그런 전제로 접근 방식을 잡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누가 해도 결과는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만 꼭 챙겨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시공해도 되는가? 두 번째, 부분 시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자와 우리 가족에게 안전한지? 이 세 가지 중 한 개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지하저수조와 같이 습기가 많은 곳은 도장에 매우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다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칠하면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습기가 있는 곳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이죠. 우리가 본드를 붙이거나 테이프를 붙일 때 물기 있는 곳에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 것을 아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 공간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빨리 끝내는 것이 중요한 공간이 아닙니다. 보기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한 공간도 아니고, 그리고 싸다고 좋은 것 선정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지하저수조 같은 공간은 마른 상태를 기대해서도 안 되고 습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때문에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결과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사하고 한 달, 두 달, 세 달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 잘 찍어주겠죠?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면은 습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손을 대야 되고 다시 비용이 들고 사람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습기가 있는 곳일수록 이게 잘 붙을까 보다는 이 방식이 맞을까 먼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하저수조와 같은 곳은 잘 보이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쉬워지거나 가벼워지기 쉽고 때문에 실수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 우리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습기가 있는 공간에서의 작업은 언제나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모르고 하면 다시 하게 됩니다.